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4월 19일 일요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이라면 내일 또 빠져가지고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강하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눌리면 또 매수를 생각해 보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왔었는데 어떻게 가져왔었죠, 여러분들? 고점 구간에서 경고가 먹고, 이 경고에 대해서는 매매법을 썼었죠. 또 이 구간에서는 경고가 좀만 올라가도 경고가 걸리는 상황인데, 이 세력의 선택을 우리가 기다려 봤다가 경고가 딱 들어가 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통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정을 주는데, 대한광통신은 지금 광기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고점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눌림을 좀 세게 주는 거죠. 근데 이 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종의 지금 이에 올라올 때 이 9,000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상승 폼이라는 게 있고요, 경고 세력에.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유지선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보고 하락 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대한광통신 그래서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유지선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냐, 또 유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좋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이 어떻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상승폼을 공부해왔고, 어떻게 매도를 할 타이밍을 잡았는지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둔다면, 앞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먼저 영상 짧게 좀 빠르게 해가지고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7,000원 수준에 있는 종목이 40%를 오르면 얼마예요? 2,800원이죠. 그러면 얼마? 9,800원 이상 올라가면 경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9,530원 이하면은 경고가 풀려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 구간대부터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경고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폼이 되는 거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유지선이 정말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밀린다면 정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좀 이따가 경고매매법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경고매매법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수익을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지선 구간을 다시 계속 깨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 구간대까지 끌고 왔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 또 경고를 먹는, 한 종목이 두 번의 경고를 먹는 경우는 사실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제가 되고 나서도 경고를 먹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세력은 결국에 경고를 선택했습니다. 유상증자 할인율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 대한광통신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유지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보유하는 관점이고, 이 유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 보시면은 이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우리가 정리를 생각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상승 구간에서 경고에 들어간 부분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유상증자 할인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 지금 이 구간에서 경고가 만약 들어가면, 보통 경고에 됐을 경우에는 우리 경고매매법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경고매매법을 보면은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하락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고, 그래서 보통의 저점 형성은 5일 정도, 4, 5일 정도 빠지다가 반등을 주는 경향이 많아서, 여기서 경고를 먹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또 유지선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 유지선이 유지가 되고 굉장히 이쁜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제가 그래서 7,000원 정도 수준에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수정 해제 판단일 종가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투경 해제가 되는 구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경고에 걸리지 않는 상태로, 즉 경고를 해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그 상승 폼이 올라가는 게 9,000원대까지다. 그래서 9,000원대까지 상승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는 추가적으로 경고가 들어간 상황이 되다 보니 보통은 일반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이 경고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옆으로 계속 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빵 하고 튀어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4, 5일 만에 좀 빠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미 이렇게 올라오고 유지선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 유지선은
역전 밴드와 함께 세력들이 지켜내준다면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경고가 들어갔을 경우 하락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래로 밀리더라도 유지선을 깨지 않겠다는 이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밀려 내려와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하락 구간 이후에 이제 유지선이 닿은 구간인데 유지선을 아직 안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를 월요일 화요일 봤는데 안 깨고 계속 잘 버텨두더라 하면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타점이 될 것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깨지게 된다면 세상에 모든 매매 기법이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하락할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광통신 그러면 이 유지선이 깨면 끝나는 거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대한광통신처럼 큰 시세를 가고 있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역전 밴드가 기준점이고 역전 밴드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대한광통신도 중기적인 상승으로 본다면 이 역전 밴드만 깨지지 않는다면 대한광통신의 상승 추세는 이상이 없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고가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눌리는, 좀 전에 삼성전자를 보셨을 때 하더라도 다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전 밴드를 찍는 구간까지 지금 한두 달 정도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만든 이 구간에서도 지금 두세 달 정도 또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라와서 전쟁이 일어나서도 지금 두세 달 정도 또 조정을 준 상태, 즉 박스권 이상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노리고 있다. 그럼 대한광통신이 유지선이 깨게 된다면은 또 한두 달 정도 옆으로 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바로 월요일부터는 일단 이 유지선만 우리가 쳐다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자, 이해가 되셨거나 오늘의 이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좀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을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세력의 핸들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이라면 구독해 두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유지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한광통신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최근에 보시면 빛과전자 빨간색 선이 유지선이죠. 유지선 반등이 바로 상한가까지 나왔었고, 광전자 같은 경우도 같이 밀려왔지만 빨간선 유지선에서도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대장주가 지금 우리로인데, 우리로는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서 급하게 흔들고 나더니 결국 또 유지선을 지켜내주더라. 그리고 나니까 이만한 또 상승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마지막까지 또 정지가 들어가 버리는, 지금 광통신 테마와 반도체 테마가 그냥 쉽게 죽을 만한 그런 테마는 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보신다면 이 유지선이 왜 제가 세력의 기준점을 갖고 있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신뢰가 좀 가시지 않으시나요? 대한광통신 제가 좀 전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구간에서는 또 올라왔을 때 관리하거나 추가적인 급등에는 정리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오늘 유지선 가격들이라든지 이 가격들만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대한광통신의 주주분이신데 이 부분의 관리가 난 좀 어렵거나 장중에 흔드니까 잘 못하겠더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과 함께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저한테 휴대폰 문자 메시지 2글자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 매도 저도 하려고 할 때 같이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력의 엑시트 타이밍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이 만약에 이 유지선을 깨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제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좀 전에 삼성전자 차트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니까 역전 밴드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역전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제가 대한광통신을 앞으로 만약 혹시나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유지선 이탈 시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과 세력의 매집 또 내일의 전략까지 한번
정리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내일의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니까 이제 대한광통신 차트로 딱 다시 넘어와서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 유지선이 이탈 시에는 또 하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역전 밴드 구간까지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유지선 이탈 시에도 우리가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면서 유지선 가격은 지금 14,000원에서 14,500원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역전 밴드는 지금 현재 만원에서 11,000원이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14,000원대 즉 이제 14,500원이 중요한데 아래쪽으로 흔들 때 이 선이 살짝 아래로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4,000원까지 제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14,000원, 14,500원 기준점으로 놓고 이번 주 월화를 일단 같이 지켜보면서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역전 밴드가 만약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또 최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 이 구간에서 유지선을 잘 받았듯이 이 구간에서 만약 내려오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제가 영상 남겨드리기 전에 문자 보내드리고 또 그날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영상 꼭 보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거다 지금 빠지는 게 아니겠지만 빠지고 나서 그 패턴들을 어떻게 빠지는지 보면은 이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올지 혹은 이렇게 쌍바닥으로 만들어 갈지 그건 그때 가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가격대만 좀 메모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오고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바로 내일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반등세가 나와주고 17,000원대 정도 수준 위로 올라오거나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또 다시 밀려드는 이런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해 볼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최저점이 나온 게 14,500원이고 이거는 유지선에서 지금 맞닿아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제 14,000원대 구간을 추가적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일단 1차적이고 만약에 지금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급등을 해가지고 신고가를 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고가를 내는 관점에서 미국도 지금 가장 핫한 게 어떤 겁니까? 양자 쪽하고 또 광통신이나 또 광반도체가 미국 쪽도 핫하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지금 위에 16,500원대를 넘어가서 움직여 준다면 지금 현재는 일단 한시름 놓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그리고 다음번에 대한 파동의 내용까지 싹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대한광통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급등하는 거 대응하기 좀 어렵다. 제가 가격도 알려드렸지만 혼자서 이 가격을 가지고 뭐 어떻게 깨졌는지 돌파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광통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다음번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역전이었습니다.